47명의 단군 중에서 가장 그 쓴맛을 보신 단군이 소태 단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우 저 소태나무처럼 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 소태 단군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소태 단군이 그 얼마나 그 가슴을 조였는지, 가슴이 쓰렸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세 단군이 이제 소태 단군이에요. 재위는 이제 52년 동안 있었습니다. 갑진 원년이다. 은주 소울이, 은나라 임금 이제 소울이라는 임금이, 소울은 은나라의 21대 임금이에요. 은나라 임금이 이제 31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21대 임금인데 견사 입공하니라,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들어와서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은나라와 우리 단군조선이 항상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경인 47년이라 은주 무정이, 대단한 임금이에요. 은나라 임금 무정인데요, 한번 볼까요? 무정은 이 기원전, 옛날에 이제 BC라고 쓰다가 지금 BC이라고 써요. BC인데 BC라고 또 해놨네. Before Christ Year로 해가지고 BC, 이게 1325년에서부터 이제 1266년까지인데요. 그럼 저 59년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연도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죽석인연에 나와요. 이제 죽석인연을 위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엄청난 그 정사에서 밝히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죽석인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연도를 쓸 수 있어요. 은나라 22대 임금으로 이 소을의 아들이에요. 소을이 21대, 무정이 22대인데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은나라의 임금은 모두 천간을 가지고 이름을 써요. 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왜 은나라 임금은 전부 이 임금의 이름에 천간이 들어가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저 천간은 그 임금이 죽은 날의 일진이다. 일진에서 그 있는 천간인데, 그 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달았다. 뭐 그런 설이 지금 제일 유력해요. 자, 은나라의 성세를 열었던 이 중흥군주, 뭐 임금짜리도 제롤에 있었고, 부열, 설자로 돼 있지만 열로 읽어요. 여러분들 논어에서도 하기 싫으면 불역 여로와 할 때도 저 말씀 설자를 쓰고 그냥 기쁠 열자로 읽어버려요. 부열, 간반을 등용해가지고 국력을 증강시켰고 59년 동안 재위에 있었고요. 이 시호를 받았어요. 고종이라고. 이 은나라 임금 중에 이렇게 시호를 받은 임금이 서너 명에 불과한데, 22대 그 무정 임금은 이 고종이라는 시호를 받았어요. 은주 무정이 기승기방하고 우인대군하야. 이미기자와 그 또자를 쓰면 저게 한문 해석의 문법인데요. 이게 not only but also의 뜻이에요. 이미 귀방국을 쳐가지고 승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인대군, 또 대군을 이끌고서 침공했어요. 어디를? 색도와 영지 등의 나라를 침범을 했다. 그러면 색도라든가 영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단군조선의 거수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제후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후라는 것은 중앙의 임금이 그 봉해준 나라는 제후가 되지만, 그냥 그 토착 세력 자체를 임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거수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단군조선의 거수국이에요. 색도, 영지 등의 나라를 침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거예요. 위야 대패하고 우리나라에서 크게 대패를 하고
청화 입공하니라. 화친을 청해 가지고 들어와서 조공을 바쳤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귀방국에 대해서, 이제 귀방은요, 저는 이제 귀방을 어디서 제일 처음 봤냐면 이제 주역책에서 봤어요. 주역 63번째 수학 기재께가 있는데, 수학 기재께의 구삼효가 고종이 벌 귀방하야, 고종이 귀방국을 정벌해 가지고 3년 극진이 3년 만에 비로소 승리를 거두었으니 소인무룡이니라. 소인은 쓰지 말 것이니라. 이제 거기에 귀방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주역을 보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귀방은 알고 있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귀방국은 하은주 시기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기에 그 산서성, 지금 지도를 보면은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파란 줄이 있는데 그 황하예요. 황하는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냥 직선으로 쫙 남쪽으로 가서 니은자로 쫙 꼬부라져 가지고 동쪽으로 가요. 이걸 진섬협곡이라 그래요. 진이라는 건 산서성, 섬이라는 건 섬서성. 그 진섬협곡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와서 이제 저 꼬부라지는데요. 이 산서성과 섬서성 북부에서 활동했던 오래된 방국이다. 이 상나라 책을 보면은 주위에 있는 소국들을 전부 방국이라고 불렀어요. 모두 방이라고 불렀다. 이 방국으로 은나라, 주나라에 아주 강적이었다. 근데 이제 주나라의 그 건국 시기 때 고공담보, 그다음에 계력, 문왕, 뭐 이런 그때까지 이제 주나라가 건국된 뒤에는 거의 안 나와요. 주나라 이후에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이설산이 지은 상대 분봉 제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어요. 그 정산이라는 학자는 죽석 2년 중의 그 35년 주왕개가 벌 설악 귀융, 설악을 정벌하고 귀융을 정벌했다. 그런데 귀융은 귀방의 별칭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산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당난, 아주 유명한 그 훈구학자인데요. 이제 돌아가셨죠. 근세 인물이에요. 진일보에서 설악은 그 풀초가 없는 저 설악이고, 그러면 설악이고 서쪽에 있는 낙수라는 거예요. 낙수가 두 개가 있거든요. 낙양의 북쪽을 흐르는 낙하가 있고 이 섬서성에 있는 낙하가 있어요. 설악이고, 아울러 귀방은 원래 섬서성의 낙하 유역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귀방은 지금의 그 섬서성의 동천시, 한성시 사이로, 이 두 사이로 낙하가 흐릅니다. 상나라 본토 서방의 국가이다. 산해경에서 귀국은 목국이라고도 한다. 위성이고, 성이 위씨라는 거예요. 소호의 아들이다. 이제 소호 금천씨의 아들이니까 역시 우리 동이족이죠. 라고 하였다. 1983년 섬서성 고고연구소에서 섬서성 북부 청간현 이가의 고성유지가 상나라 때 귀방의 도성유지라고 확인하였다. 자, 이제 저 지도의 꼭대기를 보면 청간현이 있어요. 섬서성. 그 청간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하가 저렇게 이제 흘러내려오잖아요. 위하에 그 합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낙하 동그라미 쳐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좌우에 동천시가 있고 이제 한성시가 있어요. 한성시는 저기 사마천의 고향이라서 내가 저기도 가봤고요. 저 동천시는 그 옆에 요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선사막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신선의 고향이고 의학자이기 때문에 저기는 제가 여러 번을 가봤어요. 그 동천시는. 그래서 귀방이라는 것이 지금 저 낙하를 흐르는 곳과 저 북쪽에 있는 뭐 그쪽,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산서성의 북쪽, 거기가
귀방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색도와 영지를 침범했다 그랬잖아요. 색도수는 지게, 이제 지게라는 것은 아주 곧장 예속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서 우리가 서울 주위의 땅을 경기도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지게성 하면은 북경 주위의 성을 지게성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진정부, 이제 진정부는 원래 그 석가장시 북쪽에 있는 그 정정현인데, 정정현, 저게 이제 옹정제 이름이 윤진이에요. 진짜를 지금은 고쳐가지고 지금 이제 정정이라고 쓰고 있어요. 정정이 여기예요. 여기 정정현. 요게 이제 진정 중심지예요. 석가장시 지금의 하북성의 성도, 여기 진정부가 기주. 요 기주는 여기 기주시가 그 옆에 있죠. 그 저기 지도에 보면은 조강현.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조강현, 저기 대추조자인데 조강현 서북 30리에 있으니 황노하라고도 한다. 이거 독사방여 기호에 있어요. 지금은 뭐 생노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색도의 또 다른 설은 그 임치, 독사방여 기호에 산동성 임치현에 색두성이 있다. 근데 이제 색도와 사구로 읽고 색으로 읽기도 해요. 그 머리두자는 좀 다른 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본설을 전 취해가지고 저 하북성에 저 조강현이 있잖아요. 왼쪽 지도를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조강현을 중심으로 그 생로하라는 그 동그라미 친 그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저기가 색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지. 그 영지는 이지 또는 령지 또는 불령지라고도 하는데 춘추 전국시대 지금의 그 하북성 천안현 서쪽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안시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현이 아니라 시가 됐어요. 천안시. 저게 이제 천진의 그 동쪽, 북경의 그 동쪽에 천안시. 이제 저거는 뭐 옛날에 다 거의 우리나라 땅이어가지고 저 이제 당산시가 있죠. 밑에 당산시 이제 동북 쪽에 그 천안시. 이제 그 부분이 영지라는 곳입니다. 임진 49년이라 개사원 욕살 고등이, 그래서 이제 개사원 욕살이라 그랬어요. 그래 아까도 개사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개사성은 개사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랬죠. 욕살이라는 것은 그 지방장관을 욕살이라 그래요. 지방장관을. 개사원 욕살 고등이라는 사람이 잠사하야 몰래 군대를 움직여 가지고 습귀방 멸지하니, 귀방을 습격을 해서 귀방국을 멸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 가지고 일군 양훈 이국이, 우리 환국 시대 때 12환국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일군국이 있고 양훈국이 있어요. 그 두 나라 사람들이 견사조공하니라 사신을 파견해서 조회를 하고 공물을 바치니라. 어시의 고등이, 이에 이 고등이라는 사람이 수학 중병하야 손에 중병을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강력한 군대를 장악을 해서 경략 서북지하니, 그 서북 쪽의 땅을 경략을 하니 세심강성이라, 그 형세가 아주 강성한지라 견인하야. 그 이제 21대 소태단군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청이 우현왕이언을 나한테 우현왕 자리를 내려 주십시오. 이제 뭐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이렇게 이제 청했어요. 그랬더니 제 탄지 불륜하고 21대 소태단군이 그걸 꺼려가지고
윤허를 하지 않다가 누청내어 하시고 자꾸 청하니까 우현왕을 시켜달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를 두망루라고 불렀습니다. 자, 개사원, 이것은 지금의 개원이라고, 이건 확실해요. 개원이니 장당경 아사달입니다. 아까 한번 개원은 그 심양, 요령성의 성도인 심양의 동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철령시가 있고 그 위에 개원시가 있어요. 고등의 손자가 이제 21대 소태단군 다음에 22대 색불루 단군이 돼요. 그래서 단군조선 시대 때 유일하게 어떤 구테타에 의해 가지고 임금이 바뀐 것이 유일해요. 21대에서 22대로. 그러니 21대 소태단군이 속이 얼마나 쓰렸겠어요. 그 소태처럼 쓰다는 말이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색불루 단군이 원년, 자기가 이제 그냥 임금이 단군에 등극을 해버렸어요. 1286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원년이 되죠. 1285년에 이 장당경에 가서 사당을 세우고 고등왕을 제사 지냈다고 했으니 자기 할아버지 제사를 지냈어요. 개사원은 이 개원시가 확실한 듯하다. 석주 이상용 선생의 개원시, 우리나라 초대 국무령을 지냈던 이 고성희 씨, 안동분이시죠. 석주 이상용 선생의 개원시에 지금 황야의 고등묘하니, 지금까지도 그 황량한 벌판에 고등의 사당이 있으니 전지소양 유노승이라, 그 종이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 향을 사르고 있는 그 노승이 아직까지 있더라. 고등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용 선생이 1858년에 태어나서 193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자, 습귀방멸지. 이제 귀방은 기원전 1291년에 무정에게, 은나라 고종이죠. 무정에게 패했다가 2년 뒤인 1289년 이제 고등에게 망한 것으로 나오지만 완전히 망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후로도 좀 잔존 그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지속된 듯하다. 우현왕, 단군을 좌우에서 보필하는 제도에서 기원했어요. 좌현왕, 우현왕 제도는 흉노에도 좌현왕, 우현왕이 있었어요. 돌궐에도 있었어요. 이 돌궐은 흉노의 직계 후손입니다. 백제에도 좌현왕, 우현왕 제도가 있었다. 이는 모두 단군조선에서 유래한 것이다. 선우는, 그건 단우가 아니라 선우라고 읽어요. 흉노의 임금을 선우라고 합니다. 선우는 중앙을 다스리고 좌현왕은 동부를 다스려요. 원래 좌측이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현왕은 서쪽을 통치했다. 좌현왕은 주로 태자가 맡았으므로 고등이 우현왕을 청한 것이다. 그러나 소태단군은 태자가 없었으므로 우현왕을 청한 것은 다음 단군의 계승을 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를 이제 두망루라 그랬어요. 고등을. 이제 두망루가 뭐냐? 두라는 것은 저게 이제 머리두, 그 머리는 으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구려에 이제 대형이 있는데 대형 벼슬보다 더 높은 벼슬을 두대형이라 그래요. 처럼 이 가장 높은 것을 나타내는 접두어이다. 이제 망루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망루는 마을, 고을 또는 고을의 뜻이 있죠. 마을이라고. 그리고 망루는 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또 그래서 고을의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이제 고을의 뜻일 때는 그 두망루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여 중에 두망루국은 이제 최고의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자, 북사에 보면은 두망루국이 물길 북쪽 천리에 있는데 옛날에 북부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가장 알려지지 않고 베일에 쌓인 것이 부여예요. 부여는 단군 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나라인데요. 그 사이에 8개의 부여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여의 역사가 1000년의 역사가 됩니다. 이거를 지금 세상 사람이 전혀 알지를 못해서 제가 지금 3월 달에 쓰려는 논문이 10개의 부여와 부여 1000년의 역사,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막루국도 당연히 하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고을의 우두머리, 두막루는 마을의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을의 우두머리라는 뜻일 때는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총수 또는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최고의 지도자라는 의미가 된다. 고두막한도 두막루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고등도 두막루라고 부르고 고두막한 장군도 두막루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럴 때는 사람을 나타내니까 지도자 중에 지도자란 뜻이고요. 두막루국이 있어요. 그럴 때는 최고의 나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을미 52년이라 이제 우현왕 고등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1286년이에요. 기원전 1286년에 우현왕 고등이 돌아가시니까 그 손자인 색불루가 습이 우현왕하니라, 그걸 세습을 해가지고 우현왕이 되셨습니다. 제순수국중이라가, 그래서 21대 소태단군께서 나라 가운데를 이제 순행을 하시다가, 순수는 이제 순행을 하면서 사냥을 한다는 건데, 숫자에서 개사슴록변을 빼고도 많이 씁니다. 임금이 지방을 시찰하는 것을 순수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남지 해성, 남쪽으로 가서 이제 해성에 이르렀어요. 해성. 그리고 여기 해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사성 앞에서 개사성은 이효립 선생은 해성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여기 해성으로 쓴 거 보면 정말로 해성이라면 앞에도 해성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사원, 장단경 하사달인 개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던 거죠. 해성에 이르러 가지고 대회부로하사 크게 그 부형들과 이제 원로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제천 가무하시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반드시 그 제천 행사가 끝나면은 음주 가무가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이라는 것은 천재의 뒤풀이 과정으로 다 나온 겁니다. 올림픽,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도 올림푸스 12신에게 제사를 지낸 뒤에 그 뒤풀이가, 운동 경기가 그 올림픽의 기원이거든요. 잉소 오가사, 인하여 오가의 집정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여지 의전의하실세, 이제 그들과 더불어 다음 임금짜리 전의를 의논하실세 할 때 자위 노곤의 근이라, 스스로 이제 소태단군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늙어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내가 정사를 돌보는 것이 좀 게으를 수밖에 없다. 게으를 권자거든요. 이렇게 하시고는 욕 위정어 서우여, 21대 소태단군은 22대 단군의 서우여라는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려고 했어요. 위정이라는 것은 맡길 위, 정사를 맡기려고 하시니라. 그래서 환살수백리 봉지하사, 살수백리를 둥그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거기다가 봉해줬어요. 아주. 그리고는 명이 섭주라 그랬어요. 섭주.
이제 대신하는 군주, 섭정 군주예요. 섭정 군주, 섭정 단군이죠. 그리고는 호를 기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수에 대해서 주석을 달래니까 모르겠어요. 기수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기수에 대해서는 제가 주석을 못 달았어요. 우연왕이, 이제 우연왕은 지금 누구냐면 색불루예요. 고등의 손자인. 그걸 듣고서 견인하야 사람을 보내가지고 권제 21대 소태단군을 권해가지고 그것을 중지시키려고 했어요. 아니 다음 임금은, 다음 단군은 내가 돼야 되는데 왜 서우여를 임명하려고 합니까? 재종 불청하시니라. 근데 소태단군도 고집이 있어요. 21대 소태단군이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을 청자, 귀로 듣는다는 뜻이 있지만 한문에서는 그걸 따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19번째 주 서우여. 21대 소태단군이 서우여에게 선양하려 하자 색불루가 극력 반대하고 부여신궁에서 기원전 1286년 그냥 22대 단군으로 즉위를 해버렸어요. 그냥 다 소태단군 의견 다 무시하고, 그리고 서우여를 폐서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우여도 서우 자존심이 있잖아요. 서우여가 좌원해서 군대를 일으켰어요. 색불루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기병을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제 색불루가 군대를 거느리고 서우여를 토벌하러 갈 거 아닙니까? 토벌할 때 항복을 권유하고 비왕으로 봉해줄 것을 약속했어요. 비왕이라는 것은 부단군이에요. 그래서 서우여가 따랐어요. 그걸. 서우여가 이를 따르자 그를 30세 번한 왕으로 임명을 해서 이제 번조선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서우여는 22대 단군은 못 됐지만 부단군은 되셨습니다. 살수 주의 백리를 봉해줬다 그랬거든요. 서우여한테. 물이 살살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라 한다. 4세 단군 때 살수 강가에 조선소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유립은 요령성 요동반도 낭산 분수령에서, 근데 낭산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대충은 이제 뭐 알 수는 있는데, 분수령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대양하이고 그리고 서쪽으로 흐르는 것이 주남하인데 주남하가 살수라고 하였다. 지금의 그 개주시를 흐르는 이제 대청하인 듯하다. 북한의 조선 전사에서는 대양하를 살수라고 하였다. 자, 오른쪽 지도를 보면요, 오른쪽에는 대양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주남하가 있는데 주남하가 안 나와요. 그 개주시를 흐르는 대청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주남하는 대청하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이 뭐 낭산이 되겠죠. 이제 북한에서는 저 대양하, 오른쪽에 있는 대양하를 살수로 보고, 이유립 선생은 왼쪽에 있는 대청하를 살수로 이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청천강, 아주 이게 머릿속에 굳어져 있거든요. 청천강이 아니에요, 살수가. 북한의 그 대동강 위에 있는 청천강이 살수가 아니라, 하여튼 이 대양하가 될지 대청하가 될지는 모르지만 요동반도에 있었던 것이 살수가 됩니다. 북한에서도 거기로 잡고 있다 이거예요. 자, 섭주. 이건 이제 대신할 섭자니까 대신하는 주인이란 뜻이니 뭐 단군 서리 또는 섭정 단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시에 우연왕이, 이에 이제 우연왕이 그 소태단군이 막 고집을 부리면서 서우여를 그 섭주에 봉하고 살수주의 백리 땅을 봉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색불루는 자기 할아버지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솔, 좌우, 급, 여포, 수천.
좌우의 그 대신들과 사냥꾼 수천 명을 거느리고서 수즉이후 부여신궁하니, 드디어 부여신궁에서 즉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최초의 부여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제부득이하사, 소태단군이 그냥 참 눈물을 흘리면서 전 옥책 국보, 옥책과 국보를 전하시고 패서우여하사, 서우여를 패하사 위 이제 서인하시니라, 서인으로 삼으셨다. 자, 22번 주석을 보면요, 이 부여신궁 단군의 이제 넷째 아들,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아들이 네 분이 계셨어요. 맏아들은 부루, 태자는 2세 부루 단군이 됐죠. 아주 훌륭했던 두 번째 단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부루, 부소. 이제 부소는 여러분들이 부싯돌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부소가 그걸 발명했어요. 그 차돌을 탁탁 쳐가지고 불을 만들어내는 걸. 그래서 그게 원래 부소돌인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부싯돌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셋째 아들이 이제 부우고 넷째 아들이 부여인데 제후로 봉해 주었어요. 그 장춘 지역에 부여를 봉해 주었던 지역이다. 이 백악산 아사달로 길림성 장춘 지역이다. 제은어 아사달아사. 그래서 21대 소태단군은 참 소태처럼 쓴맛을 보고서 그 아사달에서 은둔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종하시니라. 자, 제은어 아사달. 삼국유사에서 이련이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되었다. 이 산신이 되었다는 말을 썼어요. 라고 하였는데 이는 21대 소태단군이 아사달에 은둔하여 생을 마쳤고 후세의 그를 산신으로 받들었다는 것이다. 이유립은 이러한 연으로 후세 사람들이 산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를 호국산신으로 삼아 함께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시세에, 그럼 시세라면은 기원전 1286년이에요. 백이숙제가, 백이숙제 안 들어본 사람 없잖아요. 여기 고죽군지자로, 또한 고죽군의 아들로서 손국이 도하야 나라를 사용하고 나라를 사양하고 도망을 가서 거동해비나야, 그 동해가에 거하여. 그럼 이제 동해가라면은 중국에서 동해가라면은 그 산동성이나 그 하북성 거기에 있는 발해만 근처 바닷가예요. 발해만 근처에 그 바닷가, 동해 이 물값 인자니까요. 거기에 거해서 역전 자급하니라. 힘써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급자족을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뭐 고사리만 캐먹고 산 것은 아니네요. 여기서 보면은 농사 지어가지고 사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에요. 그래서 24번 한번 볼까요? 이해는 색불루가 22대 단군으로 즉위하고 21대 소태단군이 아사달에 은둔한 기원전 1286년은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1286년까지 1048년간 지속된 송화강 아사달 시대가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송화강 아사달 시대 1048년, 백악산 아사달 시대 860년, 장당경 아사달 시대 188년. 그래서 이제 2096년이거든요. 자, 백이숙제는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는 기원전 1122년에 이신벌군을 가나다가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것은 그건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가나다가 은둔했으니까
연대가 164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들어간 기록이에요, 이게. 백이숙제 한번 볼까요? 고죽국의 성씨가 묵태씨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 백이숙제의 아버지 이름이 초예요. 묵태초. 자는 자조예요. 이제 두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백이에요. 성은 묵태씨니까 이름은 묵태윤이에요. 그 자가 공신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숙제예요. 근데 이름은 묵태치예요. 그리고 이제 자는 이제 공달입니다. 중국 책을 보면은 고죽국은 은나라의 제후국이다. 아주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기록입니다. 고죽국은요, 은나라보다도 더 오래됐을 수가 있어요. 은나라가 기원전 1766년에 그 건국이 되는데 그 이전부터 고죽국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은나라의 제후국은 결코 아니고 우리 단군 조선의 이제 거수국이었어요. 거수국인데 백이숙제의 아버지가 묵태초가 셋째 아들한테 임금 자리를 넘겨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 알아. 그러다가 이제 백이숙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백이가 평소에 아버지가 너를 임금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으니까 이제 네가 임금에 오르거라.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당연히 임금이 되셔야죠. 이렇게 이제 사양을 해요. 숙제가. 그러니까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둘 다 백이가 나는 임금하기 싫다. 나는 이 나라를 떠나겠다. 하고 이제 떠나요. 그러니까 숙제가 저도 임금하기 싫습니다. 저도 형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떠나요. 그러니까 고죽국에서는 갑자기 지금 임금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을 임금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중자를 그 임금으로 세웠다. 백이숙제가 어디를 갔냐 하면은 서쪽으로 가니까 그때 마침 주나라 무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기의 그 종주국인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을 거리라 그러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을 주라 그래서 아주 그 폭군의 대명사가 걸주 같은 임금인데 주를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백이가 숙제가 둘이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서 어떻게 신하로서 임금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도 치르지 않고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 다 백이숙제의 목을 베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태공이 나서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들의 목숨을 취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백이숙제가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내가 이 신하로서 임금을 친 내 주나라의 내가 곡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고사리만 뜯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고사리만. 그런데 중국에서도요. 백이숙제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요. 고려시대 때 얼마나 이 백이숙제를 사모하고 숭배를 했는지 조선시대의 그 어떤 학자는요. 백이열전을 10만 번을 읽었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제 그 고려 말에 두문동 72현이 나오잖아요. 전부 백이숙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백이숙제를 따르겠다. 백이숙제를 따르겠다. 그리고 이제 성산문도 자기가 형장에 잡혀갈 때 그 백이숙제를 가지고 또 시를 읽고, 근데 이제 백이숙제 열전이
사마천 사기의 열전에 첫 번째로 나와요. 첫 번째로 나와가지고 또 그게 이제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백이숙제의 고향이 어디냐? 당연히 우리 민족이거든요. 우리 단군조선 시대 사람이잖아요. 고죽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고죽군인데, 일현은 이 삼국 유사에서 고죽국이 황해도 해주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역사를 보다 보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 조선 상고사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역사는 어떤 외세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저작하던 그 사대주의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더 왜곡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역사를 왜곡시켜요. 그 삼국유사의 일현이라는 스님이 황해도 해주에 고죽국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전부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약용 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있잖아요. 저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 사대주의자고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킨 주인공이에요. 정약용이. 언제 한번 그것도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 북부여, 동부여 나오잖아. 동부여. 동부여는 강릉이다. 동부여가 하얼빈 동쪽에 있는 통화현이거든요. 그 강릉이라 그래서 강릉.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다가 이 기도 안 찬다. 그런 생각도. 아방강역고라는 책을 썼어요. 아방강역고. 거기서 그렇게 엉터리로 했고, 이 삼국유사에서도 이렇게 엉터리 했어요. 그럼 진짜 고죽국이 어디냐 하면요, 사기 정의에서는 이제 괄지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괄지지가 당태종 이세민 아들이 편집한 책인데, 고죽 고성이, 고죽국의 옛 성터가 노령현 남쪽 시비리에 있는데 고죽국이 있던 곳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북성 노령현이에요. 노령현. 고죽국은 은나라의 제후가 아닙니다. 은나라의 제후가 아니라 단군조선의 거수국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단군이 누구를 신하를 임명해 주면 제후인데, 그 신하로 임명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을 다 군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포용을 했거든요. 그래 거수국이라 그래요. 2009년도 그 하북성 노령현에서 중국 고죽문화지향이다. 중국의 고죽문화의 본향이다 이거야. 이 노령현이 이라고 명명했고, 고죽문화공원을 건립했어요. 현재 노령현은 이재의 고리로서 백이숙자의 고향이에요. 거기가. 거기 고죽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이재정, 이재가 마시던 우물, 이재묘, 이재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 그다음에 청풍대, 이재의 고결한 성품, 청풍, 맑은 바람 아니에요? 그것을 기리는 누대, 이재 독서처, 이재가 책을 읽던 곳 등의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는 못 가봤어요. 고죽국의 영역은 하북성 동부에서 요령성, 조양시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제 걸쳐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도에 동그라미 친 데가 노령인데, 저게 중국의 간자체로 써가지고 중국 지도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저 간자인데 저게 노령이에요. 저 오른쪽에 이제 진왕도시가 있잖아요. 그 진왕도시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이제 노령현이 있어요. 더 가면은 밑에 천진시가 있고, 더 가면은 이제 저 북경시가 있잖아요. 저 노령현, 저기가 고죽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노령현 사람들은 자기가 본래 고죽국이었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저렇게 선포를 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해도 해주는 당연히 아니죠.
이건 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21대 소태단군은 자기 뜻대로 후계자를 만들지 못하고 구테타에 의해 가지고 22대 셋불로 단군이 임금이 되셨습니다.